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수요 세미나 초보 스텝 청구 관리자 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사 결과 확인과 처리, 요양기관 업무 포털 기능 요점 정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이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심사 진행 과정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가 2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시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기능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어디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요양기관 업무 포털 기능 설명을 하기 전에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편에 보이시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이고요. 이 사이트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요양기관 정보마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는 공단 사이트에 접속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보험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라든지 연일의 치석 제어 같은 등록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에서 수신자 조회를 하시면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서버에 접속이 되시는 거고, 만약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이 심평원의 정보 제공 사이트인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같은 경우에 주요 기능은 일단 우리가 이용할 때 가장 주요한 기능 위주로 제가 나열을 해놨고요. 첫 번째는 심사 진행 과정을 조회하고 그리고 결과 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를 하시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재심사 조정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도 이 사이트에서 가능하시고요. 환수 신청, 그리고 재료대 신고 내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양기관 정보마당은 아까 간략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환자의 자격 관리죠. 그래서 수신자 자격 조회를 물론 프로그램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기간이라든지 변경된 날짜, 자격 등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과치료 등록 조회,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지급 내역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급 내역 확인이 뭔가요?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급 내역 확인은 우리가 심평원에 청구를 하고 나서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죠. 그 다음에 당연히 청구한 금액의 돈을 받을 텐데 해당 내역에 대해서 혹시 이제 세금이 부과되었다든지 아니면 환자 자격사항에 따라서 지급 보류가 됐다든지 이런 내역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통장을 보고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심사 결과 외에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심사 진행 과정 조회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심사 진행 과정 조회는 우리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 내에서 진료비 청구의 심사 진행 과정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이 상단 메뉴에서 보시면은 진료비 청구랑 정상관리 이 2개에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물론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청구를 한다든지 할 때 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치과에서 많이 쓰시는 기능들은 이 진료비 청구, 정상관리에 모두 다 모여 있어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강의를 듣고 나서도 해보지 않으면은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강의를 찾아보셔도 괜찮으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강의를 찾아볼 여력이 안 되고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이트를 열어서 이 2개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대충 어디 있는지 찾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심사진행과정 조회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구분값에 진료연월 아니면 접수연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접수번호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한 월을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 기억을 하다 보니까 진료연월로 구분값을 놓고 그리고 달 몇 년, 몇 월로 진료한 월로 들어가는 거죠. 해서 조회를 하고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 달에 너무 여러 회차를 접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월이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접수를 직접 넣은 달, 시행한 달만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면은 구분값을 지금처럼 진료연월로 잡지 마시고 접수연월로 잡아서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하단에 해당 월에 청구된 내역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기면서 처리 상태가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캡처를 해온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심사 중인 상태로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접수했을 때부터 심사 중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접수 명세서가 들어가면은 접수 작업 중, 그 다음에 심사 인계 중 이런 식으로 상태값이 계속 변합니다. 제가 뒤에서 상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명세서를 간혹 잘못 보내는 경우들도 있죠. 청구를 넣고 봤더니 환자 한 명을 빠뜨렸네. 혹은 청구를 넣고 봤더니 청구한 내역에서 문제를 확인했을 때 그때 만약에 접수를 넣고 한나절 이내에 혹은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 확인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내역에서 반송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송 처리가 되면은 다시 내역을 수정해서 청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반송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전산적으로 반송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재심사 조정 청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급 불능이 되셨으면 보완 청구 같은 걸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3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후에 후처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청구를 송신하고 나서 빨리 캐치를 하셨다, 잘못된 걸 빨리 캐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반송 처리를 해버리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심사 진행 과정 조회하시고 내역이 뜨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요. 반송하실 내역에 체크를 하시고 반송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화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접수 작업 중이나 심사 대기 중인 명세서가 없어서 심사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심사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확인이 되시면은 한나절 내면은 반송이 가능하다, 전산으로 반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처리 상태가 심사 중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접수 작업 중 혹은 심사 대기 중에만 반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몰라서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고 반송 요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접수 작업 중 혹은 심사 대기 중에만 가능합니다라는 아마 메시지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심사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접수가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변환 보류 요거는 잘 뜨지 않아요. 네, 명세서 상에 문제가 있을 때만 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접수 준비 중, 그다음 접수 작업 중, 심사 대기 중, 심사 중, 심결 처리, 공단 처리, 심결 통보서 생성 중, 처리 완료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완료라고 뜨게 되면은 공단으로 자료가 이미 다 넘어간 상태, 심사 결과가 다 나온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과정은 아마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심사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결과를 처리하고 공단에 통보를 하는구나 라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두 과정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반송 요청 가능이라고 해서 느낌표가 딱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작업 중이랑 심사 대기 중에만 우리가 전산상으로 반송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때는 심사자분한테 개별 통화를 안 하셔도 반송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 단계가 딱 넘어가서 분명히 2~3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심사자분들이 명세서가 많이 안 쌓이고 여유가 있으면 심사 중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월 초에 대부분의 치과들이 청구를 넣죠. 월 초에는 명세서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때는 접수를 하루가 되도록 접수 작업 중인 경우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심사에 명세서가 많이 안 쌓여 있으면 1시간만 해도 심사 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절 안 됐으니까 내가 반송을 할 수 있겠지 하고 딱 봤는데 심사 중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내가 전산상으로 직접 반송 처리를 하기에는 늦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셨을 때는 며칠 안 지난 상태다, 하루 이틀 사이다 라고 하시면 심사자분께 전화를 하셔서 사유를 얘기하고 직접 반송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심평원 심사자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시거나 나는 튀는 행위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끔 저도 이제 전화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접수를 넣고 나서 반송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눈치를 채면은 계속 전산을 돌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회를 계속 해보는 거죠. 조회를 계속 해보고 접수 작업 중으로 딱 바뀌는 순간 반송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제 문제는 접수 준비 중 기간이 짧으면은 우리가 바로 반송을 할 수가 있는데 접수 준비 중이 또 명세서가 쌓이면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저는 길게는 하루도 걸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시간이 1시간, 2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 명세서의 현재 대기 중인 명세서의 양에 따라서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심사로 인계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반송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바로바로 확인을 좀 계속 해보시고 반송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심사 결과 확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회하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처리 상태가 보시면 처리 완료로 바뀌었죠. 네, 처리 완료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뭘 눌러줘야지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볼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변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리 완료됐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접수 번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통 이제 월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명세서가 이렇게 2줄이 나오는데요. 나는 한 건밖에 청구를 안 했는데, 한 번밖에 청구를 안 했는데 왜 명세서가 2줄이 나오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번에나 이제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송신 처리를 딱 버튼 한 번 누르면은 끝나지만 실제로는 명세서가 환자 보험 자격에 따라서 건강보험 그리고 의료급여로 나뉘어져서 명세서가 2개로 생성이 돼서 각각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험자가 보호인 거 하나, 공단인 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강보험 대상자 명세서가 공단으로 라인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보호라고 적혀 있는 건이 의료급여 환자들의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환자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번째 라인에 나와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자가 뭘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접수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건강보험 환자의 명세서 그리고 급여 환자의 명세서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접수 번호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창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창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주요 내용들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후에 청구 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들 혹은 심사자한테 문의를 했을 때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내역에서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심사를 한 담당자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물론 이 전화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는 연결을 하면은 다시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직통 번호를 알고 있으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기가 훨씬 좋겠죠. 고객센터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좀 돌아서 건이 처리되거나 혹은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할 때는 이 직통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내가 몇 건을 청구했고 얼마를 청구했는데 심사 결정이 얼마가 됐는지를 비교해서 제일 상단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청구한 금액과 심사 결정된 금액이 10원 단위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는 심사 조정이 되거나 지급 불능된 건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이제 만약에 내가 봤는데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은 지급불능이나 증감사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세서에서는 지급불능 사항이 없죠. 지급불능은 없는데 금액이 약간 다르다 했더니 보니 증감사항이 나와 있죠. 증감사항이 있다는 거는 심사 조정 혹은 삭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한 건이 심사 조정됐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상단에 보시면은 접수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심평원에 문의를 할 때 이 접수번호를 일단 먼저 물어보고 혹은 청구 후 처리를 할 때 이 접수번호를 알아야지만 전산 작업을 하거나 청구 후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어디에서 보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치료 재료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재료 신고는 2번 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치료 재료 신고를 2번 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신고를 했고 뭘 신고를 했는지 2번 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 회에서 과거 거를 조회하실 때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료를 언제 신고했는지는 수기로 생각을 어딘가 적어놓지 않으시면은 자료를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네. 대충 이때쯤 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앞뒤로 자료를 다 뒤져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 재료 내역에서는 코드 번호를 치시면은 해당 기간 안에 신고된 적이 있는 건들이 있으면은 다 리스트업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 신고는 물론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지만 이 외에 이제 이게 언제 신고가 됐었는지는 목록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요양기관 업무 포털 내에서 치료 재료 신고 내역 조회로 들어와서 코드를 친 다음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2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코드 번호를 안 넣고 기간만 설정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은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신 재료 내역이 다 뜨는 거고요. 만약에 기간과 코드를 같이 설정하시게 되면은 해당 기간 안에 해당 입력하신 코드로 신고한 내역이 다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내역이 궁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드로 검색을 해서 이 제품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최근 6개월 내에 신고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선생님들도 코드로 조회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신고하시고 나서 그냥 내가 재료 신고 프로그램에서 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인 게 가끔 이제 접수를 넣고 나서 물론 이제 대부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인정 처리가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내 건수에 15건이라고 표기된 건이 있죠. 이제 나머지 건들은 보시면은 불인정 건수가 다 0이에요. 근데 내가 15건을 넣었는데 15건이 불인정된 건이 있죠. 그래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보내고 나서 간혹 심사자가 대부분은 재료대를 인정 처리를 해주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인정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넣고 나서 인정 처리를 못 받은 거 아닌지, 그럼 재료대 신고를 안 한 게 되잖아요. 불인정이 되면은. 그래서 혹시 인정 처리를 못 받은 게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인정 건수가 뜬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료대 신고를 해주셔야겠죠. 수정을 해서.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내놓고 우리가 대부분 접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대는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넣고 나서 보냈어. 이거는 처리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추후에 몇 달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대 신고를 하시고 나서 꼭 접수 처리가 되고 인정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대 신고를 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요양기관 업무 포털의 기능을 재료대 신고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나면 이게 검색도 되지만 사실 재료대 신고를 요양기관 업무 포털 내에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반드시 재료대 신고는 두 번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타사 프로그램이 됐든 사용하시는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재료대 신고 송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심평원 사이트에서 되는데 그냥 거기서 처리하면 끝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구 프로그램은 우리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는데 한계가 있죠. 특히나 재료대 신고는 다시 역으로 환산해서 가져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대 신고에 기입하시는 거래가라든지 이런 것, 특히 이제 구입가가 다른 경우에 중요한데 거래가가 달랐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한 뒤에 꼭 이제 수가 적용할 건지를 띄워주게 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갱신된 바뀐 재료대로 수가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감이 예전에는 3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이번에 구입을 했고 내가 이걸 신고를 했다. 그러면 4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각 치료마다 수가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프로그램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재료대 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진료 수가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역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재료대 신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신고됐는지 조회하고 혹은 다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 포털을 확인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료대 신고까지 거기에서 하셨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재료대 저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두 번 일을 하실 필요 없이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 해서 그다음에 심평원까지 전송하시는 게 더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하셨더라도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재료대 저장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재료대 신고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아예 심플하게 나 이거저거 모르겠고 기억을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심플하게 그냥 재료대 신고는 무조건 프로그램 내에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심사결과 통보서 주요 내용 제가 조금 쪼개서 살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심사결과 통보서에서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접수번호 그리고 청구액에서 증감사항이 있는지 본다. 자, 그리고 증감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단으로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심사조정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지급불능건이나 원해 처방 조정 내역을 못 찾으셔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심사조정건 탭으로 아예 픽스가 돼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급불능건이나 원해 처방 조정건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탭을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탭에 맞춰서 심사조정건은 이런 건들이 있고요. 이런 환자들이 얼마의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나오고 지급불능건도 마찬가지로 탭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런 환자들이 해당 건으로 지급불능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하신 내역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도 이제 원해 처방을 누르시면은 어떤 사유로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이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 자, 그리고 환자 개별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정 코드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항목이 조정됐는지 얼마가 조정됐는지가 세부적으로 환자별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심사조정이랑 지급불능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심사조정이랑 지급불능의 차이가 뭐예요? 자, 심사조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산정 기준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심사자가 봤을 때
이건 앞뒤 진료 내용상, 문맥상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앞뒤 과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가 정말 맞게 됐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료 적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사 불능이나 반송은 아예 심사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 조정권은 우리가 재심사 조정 청구나 이의 신청을 하지만 심사 불능이나 반송권은 보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심사 조정이랑 그리고 심사 불능, 반송, 지급 불능은 어떻게 확인해요? 뭐가 뭔지 어떻게 확인해요? 아까 심사 결과 통보서 하단에 제가 지급불능이랑 심사조정이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세부 내역을 눌러보시면 코드를 찍어주게 되는데요. 이 코드에 따라서 심사조정권인지 지급불능권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심사조정권은 대부분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코드가 있습니다. 엑셀 자료를 했을 때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의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만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 심사 조정권은 B나 E 건이 가장 많습니다. 네, B 건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 건은 간혹 가다가 치석 제거가 비급여로 의심되는 경우에 이 건을 적어주긴 하는데 그때도 심사자에 따라서는 B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 코드를 매칭시키는 건 심사자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주관적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심사 조정은 B나 E 같은 알파벳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중복 청구는 너희 예전에 이 명세서 청구한 적 있는데 다시 청구했어 라는 뜻이고 의료장비 미신고는 광중하 레진 충전 같은 것들 청구하실 때 광중압기가 미리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광중압기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들어오면 R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42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착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해당 면허번호로 청구를 넣게 되면 42 코드가 뜨게 돼요. 혹은 우리 치과로 새로 페이닥터 분이 오시면서 등록을 했는데 다른 치과에서 등록 처리를 취소해주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42 코드가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나 10 코드도 가끔 뜨긴 하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의 주요 기능 그리고 심사 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고 청구 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